안녕하세요. 경상남도 진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유정연입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창하게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황송하네요. 사실 저는 뭐 엄청난 막 이런 비법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도 정말 평범한 사람이고, 근데 우연히 PM이라는 도구를 만나서 정말 조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서 요게 공유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네요. 어, 제가 영양학사는 아니에요. 정정해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영양학사가 아니라 영양학을 한 20년 정도 공부를 했어요. 한 대체의학이나 이런 세포학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알게 된 것뿐이지 사실은 전공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학과 전공이냐, 뭐 학사냐, 막 이렇게. 근데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관심이 조금 많아서 했다는 거. 제가 그럼 화면 공유부터 할게요. 네,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이제 1월 일문학을 대학에서 전공을 했고요. 전혀 영양학과 상관이 없죠. 그리고 20년간 지금 직장 생활을 했고, 지금도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대 간 아들이 하나 있고, 그리고 대학생 딸이 있어요. 그리고 워킹맘이고, 지금 78년생이에요. 네, 이제 저의 꿈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저의 꿈은 이제 전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자유롭게 좀 사는 삶이었는데 결혼하고 육아를 하면서 이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이 많이 모인 게 아니라 병을 얻었죠. 어떤 병을 얻었냐? 이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이 좀 많이 되면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건강이 좀 많이 나빠졌어요. 근데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에너지라고 하죠. 면역력이 굉장히 바닥인 상태였었어요. 이제 육아랑 직장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만성 스트레스, 원인 모를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꿈이랑은 점점 멀어지는 약간 이제 병자의 생활과 비슷한 이제 무기력한 생활이 굉장히 오래됐었죠. 그러다가 제가 건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건강 공부에 이때 엄청 깊이 빠지게 돼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굉장히 많이 찾았고 그거를 배운 대로 제가 사실은 적용을 하면서 건강이 좀 점점 개선되는 걸 사실은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연히 어떠한 제품을 만났는데 그 제품으로 살이 25kg가 감량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가 제가 45kg 대 몸이에요. 이 사진이 찾으니까 있더라고요. 지금은 사실 10kg 정도 더 찐 상태지만 다이어트가 되니까 그냥 제가 소비자였는데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모습이 너무 확 바뀌니까 단기간에. 그러면서 이게 판매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히 투잡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비자에서 뭐 대리점을 거쳐서 지사를 올라가고 이사까지 이제 뭐 한 방에 논스톱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희한한 일을 사실은 겪게 돼요. 투, 투잡을 할 마음도 없었는데 제품력이 있으면 사업이 된다는 걸 이때 처음으로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한 회사에서 제가 이제 방판 회사였죠. 한 5년을 일을 하면서 굉장히 조금 승승장구를 했어요. 하면서 이제 판매 왕으로까지 정말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순전히 진짜 제품력과 회사의 뭐 마케팅 이런 것들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투자금이 없이도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구나라는 걸 이때 처음 알게 돼요. 방판으로. 사실은 한 달에 번 돈이 정말 직장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매력을 빠지면서 사실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이제 하고 이제 부업을 거의 본업처럼 하게 돼요. 근데 제가 했던 방법은 저는 성격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난다거나 막 이렇게 활달하게 모임을 한다거나 이런 걸 아예 못하는 성격이에요. 혼자만의 세계에 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이 제품을 만났을 때 제가 수단으로 선택했던 거는 SNS였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게 그 당시에 카카오 스토리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카카오 스토리에 그냥 저의 일상을 올린 거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판매가 시작되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고, 아, 이게 매장이 없이도 이렇게 판매가 되는구나. 근데 정말 투자에 비해서 굉장히 큰 돈이 될 수도 있구나. 그 SNS 이런 전자상거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그때 처음으로 이제 배우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와 같이 이제 효과를 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다이어트가 되면서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때 많이 생겼어요. 사업 파트너들이 생기면서. 근데 이제 택배로 이제 제품을 보내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막 방송 촬영도 하고 굉장히 진짜 잘했었어요. 엄청 막 유명해졌거든요. 지방에서. 지방이라는 도시, 작은 도시에 살면서 이제 이런 사람이 있는데 SNS로 엄청 판매를 잘 한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방송 촬영도 오고 본사에서 막 촬영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죠. 근데, 이게 계속 잘 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엄청 잘 될 줄 알고 이제 회사도 과감하게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이제 다행히 사장님께서 그냥 그만두지 말고 같이 병행을 해라 해서 회사에서 이거를 이제 SNS에 올리면서 파는 일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근데 5년 정도 지나니까 회사가 돈을 좀 많이 버니까 회사의 보상 플랜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걸 계속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품 성분이라든지 이제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먹어보면 알잖아요. 체험을 해보면 업그레이드 된 거랑 뭔가 바뀌어서 효과가 떨어지는 거는 몸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건강 공부를 20년 했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민감했어요. 어떤 화학 성분이나 조금 안 좋은 게 들어가거나 그러면 제가 몸에서 바로 반응이 나타나요. 근데 먹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업그레이드 된 제품들이 안 좋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회사가 이제 매출이나 이런 거를 오픈을 하질 않으니까 성분이나 처음 약속하고 달리 이사가 되면 오픈을 한다고 했는데 자꾸 약속을 어기는 일이 생기고 이제 신뢰가 깨지는 일이 생기면서 제가 그냥 어차피 돈 벌고 시작한 거 아니었고 우연한 기회에 이런 행운을 잡아서 돈을 벌게 됐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는 팔 수가 없겠다. 내 마음에 자꾸 짐이 생기니까 그냥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게 돼요. 근데 되게 5년 동안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오니까 이게 허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있어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방판 회사에서 이제 계속 콜이 와요. 컨택이 와요. 이런 좋은 제품이 나왔는데 나랑 같이 해보지 않을래? 어, 이렇게 SNS를 이제 좀 잘 판다는 소문이 나다 보니까 항상 약간 높은 리더들이 와서 이제 같이 하자고 제의를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저는 돈이 된다고 좀 바로 시작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첫 번째가 제품이고 제품이 너무 좋아야 돼요. 제한테 진짜 만족스럽고 뭔가 변화가 확 생길 만한 그런 제품이어야지만 마음이 조금 움직이는데 그런 제품들이 사실 조금은 있었어요. 근데 선택을 했는데 하면 항상 좀 잘 됐어요. 잘 됐고, 역시나 다른 회사에 가면 또 판매왕을 했고, 되게 좀 승승장구했어요, 판매왕으로. 근데 시간은 좀 진짜 되게 많이 없어서 되게 바쁘게 지냈어요. 투잡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여러 회사들을 거치면서 사실은 이제 몸이 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생겼어요. 제가 여러 회사들을 거칠 때는 여러 회사들 제품을 먹어보고 테스트를 해봤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남들보다 좀 많이 먹게 돼요. 많이 먹으면서, 제가 간 수치가 400까지 올라가는 일이 발생을 해요. 어느 날 이제 자다가 새벽에 위경련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간 수치가 400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 알약을 먹는 게 있냐, 한약을 먹는 게 있냐, 요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먹었던 건 알약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과하면 식품이라도 독이 될 수 있구나. 요때 처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모든 식품을 그때는 다 섭취를 중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방판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노동소득이었어요. 이게 저는 SNS로 파니까 약간 뭐지? 되게 스마트하다. 크게 노동을 안 들이고 이제 돈을 버는 거라서 쉽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뭐 직원을 막 데리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매장에 제가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손가락만 가지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고객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정말 하루 종일 눈을 뜨면서 감을 때까지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노동소득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식품을 이제 계속 의존하게 되고 더 많이 먹게 되고 하면서 이제 간 수치가 400까지 오르는 일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건강을 챙기려고 하다가 건강이 더 나빠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방판의 한계와 직장 생활의 한계를 요때부터 이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일에 대한 회의감. 음, 너무 시간이 없고요. 그다음에 너무 똑같은 생활이 반복이에요. 근데 진짜 보람과 뭐 이런 걸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 계속 이제 연락이 오니까 그거에 책임감에 계속 하기는 했는데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정말 가족을 돌볼 시간도 없었고 집에 와서 밥할 시간도 없어서 진짜 왜 도우미 아줌마한테 청소를 부탁을 하게 되고 진짜 반찬도 다 사서 먹게 되고 원래 제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정말 제 손으로 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외식도 안 하고 제가 다 만들어 먹었던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모든 생활 패턴들이 바뀌는데 그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방판의 한계를 느낀 게 뭐냐면 어, 어떤 제품이 좋아서 딱 나오면 한 6개월 있으면 비슷하거나 더 좋은 제품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처음에 시작했던 저는 돈을 벌었어요. 근데 비슷한 제품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더라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되고 더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이게, 영원할 수 없겠구나. 저는 한 제품은 5년은 했지만, 특히 화장품을 한번, 이제 화장품 쪽으로 이제 컨택을 하면서, 화장품의 주기가 이렇게 짧은지 몰랐어요. 화장품이 거의 6개월마다 신제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도 영원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했고요. 직장 생활은 왜 불안했냐면 이제 오너의 이제 마인드나 오너의 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회사가 문을 언제든지 사실은 닫을 수가 있잖아요. 대기업이 아닌 이상. 근데 저는 대기업이 아니었어요.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사장님이 만약에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뭐 이제 나는 돈 그만 벌어도 돼 하고 회사의 문을 닫으면 사실은 제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40대가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 재취업을 한다거나 제가 능력으로 어딘가를 막 좋은 데를 갈 수 있을 만한 자신감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노후를 어떻게 대비하지? 막연한 이런 생각은 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판을 했었고, 방판을 하면서 또 부담을 느낀 게 뭐였냐면, 소액으로 투자를 하기는 했지만 몇백만 원 안 되는 돈으로 투자를 항상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게 재고의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판은 그 제품을 팔아서 남긴 마진으로 다음번에 제품을 내릴 때 더 많이 내리게 돼 있어요, 구조가. 하나를 사서 그거를 마진을 볼 수 없게끔 묶음으로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매면 4개를 사야지만 도매 가격으로 주고 하나를 사면 그 가격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하나가 필요한데 4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되면 그 재고가 점점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액이지만 결국 투자금이 생기더라고요. 그 이익을 계속 재투자하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이거를, 이제 이익금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신제품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계속 본인의 돈을 이제 투자하는 그런 리스크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파는 또 이렇게 좀 뭐지 판매 능력이 있는 사람,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 잘 되지 다 같이 잘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파트너들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다 지인들이었어요. 저를 보고 이제 살이 빠지는 걸 보고 나도 사업 해볼래 하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같이 들어왔는데 물론 몇 분들은 잘 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이 저랑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하라고 강요를 한 건 아니었지만 그들이 와서 먼저 하겠다고도 했지만 그분들이 못 파니까 제가 마음의 빚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들 거를 제가 팔아줘야 될 것 같고 못 팔면 이제 제가 계속 이게 신경이 쓰이고 되게 불편한 관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편해지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뭔가 또 다른 게 없을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건강은 계속 나빠졌어요. 제가 그러던 중에 이제 친한 동생인 채미아 사장으로부터 제가 PM을 이제 전달받은 게 아니라 PM 제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엄마가 이걸 먹고 수면제를 끊어서 언니 이거 성분을 한번 분석해줘 이라는 부탁을 받게 돼요. 제품을 먹으라 한 것도 아니고 저한테 성분만 분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알아보는 찰나에 세상에 이렇게 특별한 공정 기법이 있어? 이렇게 세계적인 인증 기관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 요거에 사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세포 속으로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게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고 100% 천연이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서 제가 먼저 먹어보고 싶어서 사실은 체험을 했어요. 근데 PM으로 저는 3일 만에 사실은 효과를 봤어요. 그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죠.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평생 먹어야겠는데 생각하고 사실은 이걸 바로 컨택을 했어요. 하고 제가 먹기 시작했는데 저는 먹으면 그냥 일반적인 양으로 절대 먹지 않아요. 영양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조건 많은 양이 들어가서 확 좋아지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가뭄에 몸이 쩍쩍쩍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호수로 물을 주면 그 땅이 절대 바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영양소가 굉장히 몇십 년 동안 부족한 상태에서 살았는데 이거를 한 포, 두 포 쳤을 때는 수돗물로 주는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큰 비를 한번 내려서 푹 담그고 그 다음에 조금씩 줄이자는 주의였기 때문에 저는 첫 달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방판을 했기 때문에 이 제품을 딱 봤을 때 사업이 되겠다는 캐치는 했어요. 이런 제품이면 사업이 되겠는데 생각을 하고 사실은 1회 콩그레스 때 제가 찾아가게 됐어요. 하지만 사업은 안 합니다. 어, 3년 동안 소비자로 애용을 했어요. 이렇게 20가지나, 제가 적어보니까 적으면서도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좋아졌구나. 근데 20가지가 개선이 됐지만 소비자로만 3년을 애용을 해요. 네트워크 우리가 보면 지금 항상 많이 얘기하는 게 초창기, 뭐 도입기, 이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초창기에 실패 확률이 거의 100%라고 했을 때 그때 알았어요, 저도. 근데 그 당시에는 정보도 없었고 시스템도 없었고 제대로 이거를 알아서 저한테 이제 막 비전을 제시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중국 그룹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소통이 조금 오류가 좀 있었어요. 전달에 오류도 있었고 소통에 오류도 있었고 뭔가 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리고 네트워크였기 때문에 제가 길을 좀 많이 닫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방판을 제가 7년을 했기 때문에 마진이 있는 일을 했는데 이거는 마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과연 돈이 될까? 11%라고 하는데 50% 마진, 막 30% 마진을 하다가 12% 마진이면 이거 어떻게 팔아서 얼마나 팔아야 돼? 이런 생각에 사실은 메리트를 못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제 보상 플랜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 사업을 안 하고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정말 이 제품은 세상에 누구라도 다 먹어야 될 제품이야. 그래서 평생 먹어야겠어. 근데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아픈 분들한테는 꼭 알리고 우리 가족들은 다 먹여야겠다 하고 저는 10명 정도한테만 알렸어요. 그리고 사업을 안 했죠. 정말 열심히 소비자로 적극적인 소비자로 한 달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먹으면서 BM을 안 했습니다. 근데 3년 만에 여기 김내란 스폰서님이 계시죠? 김내란 스폰서님께서 3년 전에 한 번 봤던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3년 만에 연락이 와요. 근데 3년 동안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였잖아요. 코로나였대 우리가 방파는 거의 다 매출이 떨어졌어요. 매출이 거의 떨어졌고 뭔가 특별하게 잘 되는 방판업들이 없었고요. 근데 요때 3년 동안 코로나이면서 이제 저는 건강만 지키고 이제는 방판은 안 해야겠다. 사실 몸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약간의 미련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알아보기는 힘든 상황이었어요. 세미나도 없었고 그리고 온라인에 들어갔는데 제가 뭔가 마음의 문을 여는 어떤 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기만 먹자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첫 세미나가 열린다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언니, 이게 세미나가 열린다는데, PM이 돈이 엄청 된대요. 조금 된 데서는 사실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이 엄청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 된다는 말이, 뭐, 어떻게 되지? 얼마나 되길래 엄청 된다고 얘기를 하지? 내가 아는 PM은 정말 돈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근데 사실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제가 조금 변한 게, 생각의 변화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뭔가 자꾸 이렇게, 어,
수익을 낼 거를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면서 막 여기저기 막 임장이라든지 뭐 낙찰받는 방법 막 이런 걸 하면서 월세 소득에 대한 걸 알게 돼요. 근데 연금은 너무 내가 넣는 거에 비해서 수익률이 너무 적더라고요. 근데 부동산은 조금 그래도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월세처럼 나오니까 이걸 해도 되겠다. 근데 일반적인 가게 사서는 절대 메리트가 없고 가격을 낮게 사서 이제 월세를 받자. 막 이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그 공부를 하던 찰나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필름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월세 구조랑 비슷하다. 근데 이건 투자금이 없는데 왜 3년 동안 나한테 계속 왜 100에서 200만 원이라는 돈을 계속 주지? 그래서 여기 조금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찰나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났고 세미나가 열렸는데 돈이 엄청 된다는 말에 그 말에 사실은 마음이 조금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 한 번은 알아보자. 한 번은 제대로 알아보고 그래도 아니면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소비자로만 평생 먹자.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가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망설였어요. 제가 좀 기가 팔랑귀예요. 좋다고 하면 무조건 먹어보고요. 무조건 제가 체험을 해보는 스타일이에요. 절대 노가 없어요. 이게 받기는 받고 거기서 선택해서 제가 먹는 성격이기 때문에 일단 또 기가 열릴까 봐 기가 열리면 저는 또 손도 되게 커요. 그래서 그냥 작게 시작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또 좀 제가 겁이 나서 이제 남편을 데리고 가요. 남편은 되게 정확하고 저랑 완전히 반대인 성격이기 때문에 되게 꼼꼼하게 돈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한 개를 줬으면 한 개를 받아야 되는 성격이에요. 어,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부탁을 해요. 여기를 가야 되는데 1박 2일 세미나고 내가 혼자 가기는 좀 많이 부담스럽고 이분들을 3년 만에 보는데 아는 사람이 없다. 사실 친하지가 않아서 너무 불편할 것 같다. 근데 남편이랑 같이 가면 그래도 조금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해서 기가 열리면 당신이 들어보고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나를 말려줘 하고 그런 역할의 목적으로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미나를 들었죠. 들었는데 저는 이미 뚜껑이 열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3년 전에 뵀던 분들이 막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위에 무대에 올라가서 거기에 일단은 가능성을 봤고요. 그리고 보상 구조에 대한 거를 그때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해야겠다는 마음이 저는 듣는 순간부터 스물스물 올라왔는데 그래도 남편을 데리고 갔으니까 물어봤어요. 여보, 이거 어떡할까? 해도 돼? 뭐 하지 말까? 이랬는데 남편이 끝나고 하는 말이 뭐 대충 왔다리 갔다 하면서 대충 들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저는 처음이었어요. 그런 말을 들은 게. 항상 제가 하는 거를 지지는 해줬지만 뭔가 열심히 해라, 적극적으로 해라고 말을 해준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정말 괜찮은 사업이구나라는 확신을 둘 다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이제 이수근 글장님한테 보상을 다시 풀어달라고 했어요. 이제 끝나고. 근데 역시나 못 알아들었어요. 역시나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전 다시 진주로 내려왔죠. 진주로 내려왔는데, 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제일 첫 번째는 요거였어요. 제품력은 확실했어요. 제가 이미 3년 동안 검증을 했고, 할까 말까 했는데, 확실하게 왜 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안 했던 거예요. 근데 30년 동안 보상 플랜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에 일단 믿음이 갔고요. 그리고 제가 워낙 바뀌는 방판 회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첫 번째 기준이 제품이었고, 두 번째가 회사였어요. 근데 이 회사가 신용도가 트리플 A, 뭐 주연의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OA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회사면 국내 회사에 비해서는 정말 대단한 회사구나. 그럼 해도 되겠다. 근데 또 보상 구조를 듣고 이게 누적이 된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오토십의 개념 그리고 11%가 다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혼자만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고 다 같이 돈을 버는 구조라는 거에 또 이게 마음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비전을 봤어요. 저는 어떤 비전을 봤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전에는 편견이 있어서 마음에 닿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이어서 선택을 했어요. 방판이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또 마진을 먹고 내가 그 사람들의 성공을 못 시키면 또 그런 부담감이 생기는 그런 일은 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마진이 없고 내가 소개만 했을 때 회사에서 받는 수수료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저는 플랫폼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입의 한계선이 없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선택했었을 때 쌓이는 일이 되겠구나. 사실 방판은 나오는 순간 제로예요. 안 하는 순간 제로예요. 근데 PM은 제가 안 했음에도 제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되게 큰 비전을 보게 됐어요. 제가 PM에서 봤던 임팩트 있는 것들은 이거였었어요. 권리소득, 근데 상속까지 가능하다. 상속이 되는 회사들이, 글로벌 회사들이 몇몇 있었지만 너무 좀 먼 얘기 같았어요. 올라가는 것도 멀었지만 그 상속까지 되는 건 더 멀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희망 고문 같은 얘기. 근데 이거는 회원 코드가 상속이 바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것도 되게, 확 와닿았고요. 그리고 오토십이 누적이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원래 3개월 약정이라서 3개월 약정만 얘기하지 이게 누적이 돼서 전달 매출이 올라온다는 그 디테일함을 사실은 캐치를 못한 거예요. 계산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아는 순간 저는 해야겠다고 마음을 딱 들었어요. 저는 이거였었어요. 누적이 된다는 거. 어떤 것도 방판도 그렇고 다른 네트워크도 그렇고 항상 제로에서 시작해서 마감을 하고 그 다음 달 되면 다시 제로가 돼요. 근데 PM은 제로가 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앞에 쌓여있던 오토십이 그대로 넘어오더라고요. 그럼 이건 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가는 게 훨씬 쉬웠고요. 그리고 제품은 이미 뭐 대체할 만한 상품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PM에서 사업을 안 하고 여기서 돈을 10원도 안 주더라도 저는 이걸 평생 먹을 거기 때문에 PM을 대체할 유사품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사업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재고에 부담이 없어요. 왜? 회사에서 다 주니까. 내가 이걸 사서 파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잘 될 수 있는 구조. 요게 저한테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었어요. 제대로 아니까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7년 동안 방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똑같이 했었어요. 하는 방법을 이미 방판에서 다 배운 거예요. 요렇게 했더니 매출이 늘어나고 사업이 되고 이제 수익이 된다는 걸 저는 그 이미 7년 전에 배웠어요. 그럼 그거를 똑같이 적용을 했어요. PM에다가. SNS는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계속 제가 하는 거를 업로드 시켰고, 사실 PM을 만나서도 제품은 계속 업로드를 했었어요. 제품은 누구나 다 먹었으면 했어서 사업을 안 했음에도 제품이 좋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계속 SNS에 올렸는데, 사업자는 안 생기더라고. 소비자는 한 명씩 한 명씩 어쩌다가 한 명씩 계속 생겼지만, 근데 이걸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사업으로 알렸어요. 제품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세미나 가는 거, 이제 이걸 내가 왜 선택했는지, 요런 거 위주로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세미나로 매일 공부를 했고요. 항상 요거는 방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뭔가 하나에 꽂히면 다른 건 안 해요. 다른 건 안 봐요. 일밖에 안 보거든요. 그래서 취미생활 안 하고 여행 제가 진짜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도 안 가고 모임도 안 가고 즐겨서 하던 걸 전부 다시 다 끊었어요. 끊고 그대로도 적용을 했고 아침에 항상 일어나면 아침 학원을 하고 목표 계획서를 적고 독서하고 매 30분 이상 그리고 시스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나를 바꾸는 훈련 연습을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했어요. 근데 요렇게 했는데 잘 됐을까요? 네트워크 PM에서 안 됐어요. 제가 이때 베를린 윈터 리더십 때 사진이었는데 저 혼자 갔었어요. 제가 5월 달에 2022년 5월 달에 결단을 하고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저렇게 똑같이 적용을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PM은요. 그 했으면 사실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과가 안 생기고 VP를 5월 달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찍고 계속 VP였어요. 제가 1월 달까지 VP였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게 윈터 리더십에 가게 되면서 제가 방법을 저 때 쓴 방법 중에 시스템 참여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안 했어요. 사실은 몇 번을 들어갔는데 너무나 진짜 상식적인 이야기 그리고 다 아는 이야기 그리고 제가 뭔가 배울 내용들이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몇 번 들어가다가 안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혼자 공부를 하게 된 거죠. 혼자 계속 저거를 하면서 이제 시스템은 약간 등한시하면서 그리고 또 특성이 한국 사람들이다 보니까 중국 그룹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을 초대를 했는데 한 번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고. 계속 튕기고 거절당하고 또 들어오려도 아무도 안 들어오고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럼 혼자서 해야겠다.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자. 그리고 그걸 혼자서 계속 알려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1대1로 이제 파트너들, 이제 파트너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한테 계속 1대1로 알려줬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토십은 계속 늘어나는데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안 생겼어요. 정말 오토십은 나가면 백발백중 나왔어요. 근데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진짜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방법을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경상남도 진주에 있다 보니까 서울 쪽이랑 너무 멀다 끝과 끝이잖아요. 저는 혼자 세미나를 갈 수는 있는데 파트너들은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게 열정을 보여준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구나.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계속 궁리를 했는데, 그래도 PM이니까 언젠간 되겠지. 제가 본 PM의 가능성은 이천 그룹장님이었어요. 이천 그룹장님이 처음에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10년 만에 가는 사람도 있고, 5년 만에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말레이시아의 뭐, 브랜드는 20년 만에 갔대요, CL을. 그래서 이거는 놓지 않고 하면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야 되나? 아, 늦게 가는 사람도 있나 보다. 그래도 이건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내 맘대로 안 되는가 보다. 방판하고는 완전히 틀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얼떨결에 이제 막 그렇게 막 고민을 하고, 막 안 되던 찰나에 이제 VP 윈터 리더십을 이제 12월 달에 참가를 하게 되죠. 김대란 스폰서랑 저랑 둘이 가게 됐어요. 둘이 가게 됐는데, 그때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여행을 가서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방판에서 좋은 데를 엄청 여행을 많이 다녀봤어요. 근데 이제 보통 가면 패키지로 막 이렇게 사업자들끼리 가다 보니까 막 좋은데 관광하고 휴양하고 막 이런 위주로 갔는데 여기를 갔는데 처음에 관광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했어요. 했는데 다들 중국 분이죠. 아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제 또 김리란 스폰서님은 또 저랑 같이 간 게 아니라 에이펙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뚝 떨어진 거죠. 한국 사람이. 근데 아무도 아는 분이 없어. 얼굴만 정말 조금씩 봤던 분들. 근데 제가 또 파트너 두 분을 챙겨야 되는, 이게 허벅순 이모님이랑, 이제 권사님, 나이 많은 70대 권사님을 제가 또 챙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심적으로도 힘들었지만, 몸적으로,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나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막 진짜 했었어요. 근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 파티에서 이제 김대란 그룹장님을 보게 돼요. 근데 파티 이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처음에 오픈을 안 하고 클로징이 된 상태에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픈을 했는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큰 규모로 사업에서 파티를 할 수도 있구나. 근데 너무 멋졌어요. 저는 관광을 막 해서 이런 거에 전혀 동기부여가 안 됐거든요. 막 마음이 설레고 좋다 막 이런 게 아니어서 가봤기 때문에. 근데 이 파티장의 규모와 이런 럭셔리함 그리고 사람들, 외국인들 이런 걸 보면서 그때부터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런 세상이 있었어? 와,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막 신기했는데, 여기서 또 되게 충격을 먹은 게 PT 이상만 앞쪽으로 갈 수 있었고, EVP는 뒤쪽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리도 없었어요. 아무 때나 선착순으로 앉아야 됐는데 되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장님이랑 사진도 아무나 못 찍는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사진 한 장을 못 찍어? 그러면서 되게 조금 자존심이 상했어요. 되게 많이 상하고 이거 뭐지? 근데 나는 이제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게 되죠. 반드시 다음 여행에 올 때는 PT로 올 것이며 저 앞자리에 가서 앉을 것이다. 그리고 혼자 절대 안 올 거다. 내 파트너들을 무조건 데리고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또 회장님이랑 그 비키 소르고 여사랑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 자리에선 방법이 없어서 그때 잠깐 들으니까 회의할 때 이제 월드비전 후원을 아이를 한 명을 더 하면 그 선착순으로 이거 사진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침 뒤쪽에 있었어요. 뒤쪽에서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빨리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제가 먼저 갔어요. 그래서 줄을 서서 비키 여사님하고 사진을 찍고, 음, 이게 다예요. 저는 지금 그 스토리를 이게 다 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사실은 이때 굉장히 큰 다짐을 했죠. 아, 이런 문화였구나. 그 PM에서 보내주는 여행의 비전은 전 세계 사람들과 파티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저런 문화를 접할 수, 특히나 동양인들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아무리 한국에서 난다긴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과 그들만의 그 리그에서 그러니까 조금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 거지 외국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거의. 근데 여기는 좀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눈이 뜨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때 이제 김래란 스폰서님께서 감사하게도 제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저한테 보여줄 비전이 없으니까 계속 뭔가 연결을 시켜주려고 하셨어요. 둘 다 같이 몰랐기 때문에 둘 다 모르는 상태에서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둘 다 찾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이제 한국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대구의 정정수 리더님의 인사를 시켜주셨고 연락처를 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인연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 전화번호를 소중히 간직하고 한국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시스템을 배워야겠다. 시스템이 여기서 들어가서 한국 사람들이 안 들어가면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시스템을 이제 정경수 리더님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용기를 내서 정말 전화를 해서 가도 되겠냐? 우리 한국 그룹인데 이제 시스템이 너무 없다. 배우고 싶다. 근데 가게 되겠냐 하니까 정경수 리더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혼자만 올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제가 파트너 이렇게 많이 다 끌고 있어요. 끌고 가서 정말 염치 없게도 부탁을 해요. 저희가 이런 사정인데 음, 너무 배우고 싶다. 이거 다 먹고 싶으면 이따 먹을게. 좀 눅눅해질 수도 있어. 먹고 들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세 번을 가게 돼요, 대구를. 그러면서 제가 뭘 봤냐면 너무 심플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하고 짧은 시간에 1시간 안에 다 끝내시고 군더더기 없이 심플하게 하는 걸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거기서 봤어요. 그럼 내가 저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저렇게 하는 거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고 이제 진주에서 이제 센터를 바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가 저희 같이 일하는 회사 사무실이에요.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사장님께서 저렇게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주셨어요. 사무실 안에서. 그래서 저기서 같이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진지에서 이제 센터가 오픈이 되고 세미나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사업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1월 달에 저기 대구를 가서 배워왔고 2월 달에 이제 2월 달부터 스타트를 했는데 2월 달에 이제 EVP를 드디어 찍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오프라인 세미나에 이제 집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없으면 만들면 되지. 없으면 내가 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고 구하니까 어떻게 할지를 계속 생각하니까 그 어떻게에 대한 답들이 계속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이다 보니까 세미나가 너무 멀고 없다 보니까 진주 원데이도 이때 오픈이 돼요. 사실 몇 달 전에 저희가 진주 원데이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그룹이 같이 참석을 하게 되고, 진주가 조금 이제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샵을 이제 두 분의 사업자께서 여시는 이제 여기까지 단계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리더 양성 교육 요것도 저희가 강명에서 이제 듣게 되고 이제 사업자들의 마인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제 해보니까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 6월 달에 저는 이제 저와의 약속을 다음번에 지켰어요. 파트너들 두 분, 제 직대 파트너들 두 분과 이제 PT 직급으로 이제 WMC에 참석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제가 마음을 먹었던 삶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가 일단은 제일 먼저 PM으로 변화된 삶은 그거였어요. 제일 첫 번째는 에너지가 넘치고 진짜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삶을 얻었고요. 그리고 자아의 성장이 굉장히 컸어요.
이게 왜 잘 성장이 컸냐면, 방판으로서는 승승장구를 했지만, 네트워크에 들어오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를 자꾸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 다 같이 하고, 뭔가 방법을 찾으면서, 개인의 성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여유, 이제 자유는 아직까지 자유는 아니고,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피엔카를 이제 두 대를 뽑게 되죠. 한 대는 원래 시작하면서 거의 뭐 5분 차였고 제가 IMM이 됐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또 남편이 PT가 되면서 이제 BMW를 한 대를 더 뽑게 돼요. 그리고 남편도 PT가 됐어요. 남편은 아예 PM을 하지를 않아요. 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PT가 됐냐? 어, 그 산하에서 사업자분이 네 분이 나오셨어요. 처음에 소비자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스폰서가 시키는 대로 이제 남편 밑에 그 사람을 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 사업을 하겠다고 같이 하는 이제 사업자가 나오면서 남편이 저절로 PT가 되더라고요. 그 PM은 참 신기했어요. 솔직히 저는 되게 되고 싶어서 힘들게 갔는데 남편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줄 보상의 힘이 이렇게 큰 거구나. 그리고, PM은 6세대, 이게, 정말, 정말 진짜, 비전이구나.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자유는 아니지만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이제 라스베가스 달성하게 되고, 이제 VP 윈터 리더십까지 다 같이 남편이랑 같이 갈 수 있게 됐어요. 사실은 방판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여행을 접었어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제 일을 하면서 여행도 같이 얻게 되는 자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방판을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직급 단계 올라가면서 이제 시간을 내 맘대로 조금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서 이제 노동소득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고 같이 하는 파트너들이 많이 생기면서 제가 사람하고 만나는 거 굉장히 조금 좀 힘들어하는 성격이에요. 되게 내성적이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바뀌게 되더라고요, PM으로서.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시간,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거를 적어봤는데, 물론 이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했던 방법은 이거였어요. 어, 성공자들이 말하고 그리고 성공했던 방법으로 했지만 분명히 시행착오는 있었고 뭔가 성장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처음에는 파트너와 소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파트너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이제 중국 분이다 보니까 중국 사람을 데리고 오지 말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 그 파트너의 말을 듣고 안 데리고 갔더니 결국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스폰서와 소통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그 상황들이 시스템을 만들고 강의를 하고 같이 해 언니 나랑 같이 언니 혼자만 해도 되니까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해서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같이 하게 된 거죠. 같이 하면서 뭔가 바뀌는 상황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위를 보고 가는 사업이 맞구나. 그 생각을 또 했고요. 그래서 스폰서와 자주 소통을 하셔야 방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셔서 스폰서는 파워 칵테일 한 개라도 더 먹었고 세미나도 한 개 더 들었다. 그래서 나한테 분명히 하나라도 주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스폰서와 소통을 자주 해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시스템에 집중하라. 제가 이거를 처음에 못해서 되게 VP에서 8개월을 머물렀어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시스템이 없다는 생각에 되게 마음속으로 왜 우리는 시스템이 이렇지 시스템이 없지 이런 생각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없으면 만들면 되지라는 생각을 한 순간부터 이제 제가 만드니까 제가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집중을 하니까 이제 스폰서랑 같이 하게 되니까 파트너들도 같이 동참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한 사람 두 사람 그룹을 보고 한 사람 두 사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접속사도 쓰지 말자. 이게 뭐냐면 그러나 그런데 항상 좋은 말을 앞에 쓰고 뒤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아예 없애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정말 그 그룹 자체 전체에 오염이 되더라고요. 다 퍼지더라고요. 나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된다라는 생각. 저희 그 레랑 그룹장님이 최대 장점과 잘 되는 이유를 봤더니 다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밖에 안 써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관찰을 잘해요. 성공하신 분들 관찰을 잘, 저분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될까? 이런 관찰을 잘 해봤더니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거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저도 저를 바꾸는 연습, 부정적인 단어는 그러나 이런 말도 안 쓰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썼어요. 그래서 잘 돼요. 막 이렇게 된다, 된다, 돼요, 돼요 하는 말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초대를 할 때는 저도 이게 처음에 놓쳤던 거예요. 초대를 할 때 티업을 안 했어요. 티업을 안 하고 항상 그냥 여기 좋은 세미나 있으니까 오세요 막 이렇게만 있는데 티업을 얼마만큼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오는 것도 틀리고요. 듣는 것도 틀리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스폰서한테 배우고 난 다음부터 티업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길을 여는 게 사이즈가 틀리지더라고요. 그래서 초대는 티업이 전부다. 티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초대가 잘 되고 안 되고를 제가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영양학을 20년 공부를 했지만 이걸 다 알려준다고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사에 대해서 1부터 100까지 다 알려준다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간단하게 심플하게 팩트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짧게 짧게 해야 되고 그거를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게끔 했었어야 되는데 자꾸 제 입으로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응. 그래서 말을 입을 닫아야 돼요. 자꾸 보여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시스템에 초대하고 세미나에 초대하고 그 온라인도 사실 시스템이잖아요. 이쪽으로 초대만 잘 해도 사업을 하시는 분 그리고 스스로 깨우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계속 복제하는 사업인데 나는 그렇게 갔는데 복제는 이상하게 시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저도 쉽게 갔는데 제가 왔던 길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IMM을 어떻게 해왔고, 저 사람은 IMM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런 거를 잘 생각해서 그거를 심플하게 복제하면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정이란 말을 제가 참 좋아해요. 근데 저는 열정이, 왜 필요하냐면,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열정만 있으면 사실은 되더라고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사실은 열정으로 했어요. 평범하게 말단으로 들어갔지만 직장에서도 제가 이제 부장까지는 좀 빨리 올라간 케이스예요. 근데 저는 집중을 했어요. 뭐든 꼽히면 하나는 집중을 해요. 그리고 계속 꾸준하게 될 때까지 반복해요. 그리고 저는 포기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해요. 선택을 안 하면 안 했지, 선택을 했으면 무조건 성공할 때까지는 해요. 그러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어. 성공할 때까지 하면 누구나 성공해요. 근데 또 한 발자국을 안 가고 포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실패가 되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 음. 근데 저는 이 열정으로 가지고 PM에서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이제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는데 사실 그게 단계 단계 지금 완성은 아니지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PM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저는 진주에 비즈니스 센터가 없잖아요. 전국에 7개 비즈니스 센터가 있는데 진주라는 도시가 굉장히 작고 사실은 네트워크가 들어와서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요. 정말 진주에서 이렇게 타 네트워크라고 하더라도 성공하신 분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PM 비즈니스 센터가 생기면 정말 좋겠다. 제 로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꿈은 이제 전원주택을 지어서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사는 거.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제 꿈이고요. 그리고 PM 타운을 만들고 싶어요. PM 판매부터 우리 교육 세미나까지 한 건물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 5층짜리 건물을 저는 그런 걸 만드는 게 사실은 제 꿈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를 복제시켜서 이제 영향력 있는 이제 리더가 되고 싶고요. 제가 PM 사업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왜 PM 사업을 안 했을까가 항상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때 안 했지? 왜 그때 안 했지? 근데 관점의 변화가 먼저인 것 같아요. 어떤 정보를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음, 내 시각이 먼저 변해야 되고, 내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것,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은 PM은 똑같았어요.
처음에도 PM이었고 지금도 PM이었고 물론 업그레이드가 되기는 했지만 제품들이 그때도 보상 플랜 똑같았고 제품도 똑같았어요. 근데 제 관점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게 비전으로 보이지 않았고 도구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생각이 바뀌는 순간 그거는 완전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먼저 바뀌는 게 항상 사업도 먼저인 것 같아요. 생각이 바뀌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르게 해석이 돼요. 어, 이게 제가 좋아하는 명언들을 몇 가지 적어봤어요. 우리의 최대의 약점은 포기다. 잠깐만요. 안 보이네요.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든지 한 번 더 시도해 보는 것이다. 어, 사실 네트워크라는 게 빠르면 빠르고 느리면 느린 사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단기간에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뭔가 결과를 내는 일에 되게 조금 익숙해 있어요. 단단계라고 하죠. 다단계가 아닌 단단계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PM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비전을 봤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시간과의 지루한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걸 한 번만 더 하다 보면 한 번만 더 하다 보면 끝까지 결국은 완주를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의 많은 실패자는 포기했을 때 그들이 성공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깨닫지 못했다. 정말 그 앞에서 우리가 다이아몬드 파는 그 그림을 많이 봤잖아요. 항상 여기저기를 파요. 여기저기를 파는데 한 사람은 한 자리를 끝까지 봐요. 될 때까지 나올 때까지 파는데 다른 사람은 계속 여기 팠다가 그 앞에서 멈춰버리고 팠다가 멈춰버리고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를 파면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하면 무조건 성공을 한다. 그리고 열정과 헌신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내 열정을 보여주는 게 네트워크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헌신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은 우리가 희생은 뭔가 대가를 바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헌신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마음이 헌신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전달을 했을 때 그 사람한테 꼭 받아야지가 아니고 나의 전달이 그 사람한테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역할은 전달인 거예요, 그냥. 그냥 나는 평생 하루도 일해본 적이 없다. 모두 재밌게 재미있었기 때문에 이건 에디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즐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힘들게 하면 사실은 빨리 힘이 떨어져요. 근데 저는 PM이라는 이 도구가 너무 즐거워요. 사람의 건강을 챙겨주는 일이고 그걸로 인해서 부까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평생 바랬던 건 그거였어요. 아픈 사람이 없고 아픈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 사람들이 아파서 저렇게 막 병원을 가고 죽지? 막 이런 생각들을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되게 커졌었고, 근데 이 PM이라는 도구로 인해서 아픈 사람이 없는 세상에 제가 일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리더가 되어 이제 전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 다니며 사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게 제 바람이에요. 마지막 바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PM 사업을 한 가지로 이제 뭐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열정은 보여주고 심플하게 전달하고 그걸 복제시키는 사업이다. 투자금은 나의 열정과 시간 투자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나한테 쓰임이 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나의 것이 아니다. 나눌 때 그것이 몇 배로 돌려받는다. PM 전달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